안녕하십니까. 다시 태풍 소식입니다. 이 태풍 콩레이는 지금 제주를 지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바짝 근접한 상태로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파제와 해안가지대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밀락 방파제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 태풍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부산에는 낮 동안 강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태풍 콩레이는 내일 낮에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해 부산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 해도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내륙에는 최고 150mm, 해안가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새벽 6시 21분이 부산 지역의 만조 시간이어서 예상대로 높이 8m에 이르는 파도가 밀려올 경우 2년 전 태풍 차바 때처럼 폭풍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해운대 등지에선 방파제를 넘은 파도가 해수욕장 횟집과 상가를 덮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 지방과 상습 침수 지역에선 폭풍의 일이 다시 덮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선박 입출항은 이미 전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야외 행사를 대부분 실내로 옮겼고 이번 주말 잡혔던 지역 축제는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밀락 방파제에서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인 태풍 콩레이가 더 긴장되는 것은 2년 전이었죠.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차바 태풍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바닷물이 밀려들어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상가로까지 넘쳤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부산에 상륙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모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주로 여름철에 발생해 피해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엔 10월에도 북상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부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10월 태풍은 모두 6건. 그중 절반인 3건이 2013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지속된 살인적인 더위와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반도 주위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할 거고요.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죠. 25호 태풍 콩레이도 시속 25km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2년 전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입니다.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해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점에서의 태풍 강도는 이번 콩레이가 차바에 비해 다소 약하겠지만 그 영향을 주는 시기나 진행 경로는 매우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 콩레이는 내일 새벽 제주도에 상륙해 부산과 가장 가까워지는 오후 3시 무렵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이번에도 비와 바람이 걱정되는데요. 미리 준비하면 강풍 피해는 크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가나 방파제 주변 주민들은 특히 월파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에 대비한 행동 요령 윤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넓은 해변이라도 산책은 금물. 너울이 밀려오면 순식간에 파도가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구에선 선박뿐 아니라 어망과 어구 등을 안전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해안가 상가는 건물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은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방파제에 세워둔 차는 미리 옮겨두고 상습 침수 지역은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침수 위험 지역에 머물게 된다면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으로 이동하고 계시다면 속도를 줄여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셔야 하고 강풍에 대비해 고층 건물 유리창에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로 창틀을 고정하면 파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거나 통과하는 시간엔
가로등이나 간판이 많은 장소로의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박해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민과 노약자들께서는 강풍 시에 외출을 갖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디딤돌 스마트폰 앱에서는 실시간 기상 정보로 태풍 경로를 확인하고 위험 지역 대응 요령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네, 태풍 콩네이의 북상 소식에 부산국제영화제도 개막 전부터 긴장을 놓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개막 이틀째 영화제 현장은 수많은 영화 팬들로 북적이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의 배우들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6년간의 공백을 깨고 오랜만에 관객 앞에 선 이나영. 영화 속 차분하고 차가운 모습과 달리 활짝 웃으며 관객들을 만납니다. 윤재호 감독을 포함해 부산 출신은 모두 3명. 고향을 찾은 반가움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특히 자신이 만든 첫 장편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윤 감독에게 이번 영화제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 많이 찾으러 와주셔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소녀시대 출신 최수영은 첫 주연작 영화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통해 영화 배우로서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한일 합작 영화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일 합작이라는 이제 형태로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주인공을 하고 또 첫 부산국제영화제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한 그런. 보고 싶은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몰려든 영화 팬들은 그저 즐겁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영화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즐기러 왔습니다. 태풍이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하루 종일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수많은 영화 팬들과 영화인들이 축제를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올해 부일 영화상의 최우수 작품상에는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이 선정됐습니다. 영화 공작은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등 5개 부문을 휩쓰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부일 영화상에서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이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공작은 북으로 간 스파이 암호명 흑금성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연기파 배우 이성민과 황정민의 연기 대결이 압권인 작품입니다. 영화 공작은 최우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미술상 등 5개 부문을 휩쓰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쉽지 않은 영화였는데 더 만들게 돼서 신기하고요. 하여튼 다 끝나서 아무튼 오늘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상을 많이 받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최우수 감독상은 영화 버닝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나무주연상은 영화 공작의 이성민이 수상했고 여우주연상은 영화 허스토리의 김희애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연기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좋은 영화에 좋은 캐릭터 때문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리명훈이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는 부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더 의미가 남달라요. 그 부산 사투리 때문에 매일 악몽을 꾸면서 이어폰으로 부산 사투리를 들으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설된 남녀 인기 스타상은 영화 신과 함께의 도경수와 김향기가 나란히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부일 영화상은 1958년 부산일보사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으로 군사정권 시절 중단됐다 2008년 부활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의 대표 경쟁 부문인 뉴커런츠 심사위원들의 공식 기자회견이 오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뉴커런츠 부문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6개 나라에서 10편의 영화가 본선에 올라 경쟁을 벌입니다. 뉴커런츠 심사위원들은 우리나라 김홍준 감독과 일본의 인기 배우 쿠니무라 준 등 모두 5명이며 신인 감독 2명의 작품을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해 시상합니다.
이 부마 항쟁의 의미와 위상을 되새기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오늘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열린 부마 항쟁 39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운동 차원이던 부마 항쟁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전국적인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마 항쟁의 정당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논의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20대 군인을 지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가해 운전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피해자 22살 윤창우 씨 친구들이 지난 2일 올린 국민청원글은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윤 씨는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들은 장기 기증 의사도 내비쳐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기장군 명예 일반산업단지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불은 식품 창고와 물류센터 등 3개 건물로 옮겨붙어 모두 6,600제곱미터가 타고 소방서 추산 4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는 8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39회 부산 시민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주요 인사가 중심이 됐던 일반 행사와 달리 부산 시민상 수상자와 지역 주민들을 가운데 자리로 배치해 진행됐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에는 국내외 무료 진료 활동에 헌신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김희성 간호사가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이영재 단코리 테일러 대표와 하승무 목사, 참이화 태양기업 대표, 박경환 참사랑 교통봉사단 상임위원 등 모두 8명이 애향과 봉사, 희생 부문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사하구 감천항 4부도에서 파나마 국적 260톤급 예인선 A호가 기관실이 물에 잠기면서 침몰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해경은 기름 차단막을 설치한 뒤 선박 내 기름을 빼내는 등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기름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가 2.3% 올라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9월 부산 소비자 물가는 2.3% 올라 올 들어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물가 안정 목표인 2%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 등 농축수산물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나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도 10.9% 오른 반면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세는 작년 동기보다 0.1% 올라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